야, 이게 미쳤네. 하이 가이스, 권하고입니다. 실물 보고 이거 왜 샀냐고 물어볼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. 정말 압도하는 이 두께, 그리고 컴퓨터에서 보기 힘들었던 화사한 컬러도 그렇고 이거는 정말 진짜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요. 그래도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자 아닙니까? 예쁜 건 예쁜 거고 200만 원도 그냥 훌쩍 넘는 이 일체형 데스크탑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그건 아니죠. 그 중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24인치라는 이 모니터 크기였어요.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메인 모니터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재 32인치를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자주 쓰는 앱들을 하나씩 이 아이맥에서 써본 후기를 소개할게요. 역시 저의 인생 동반자 파이널컷부터. 파이널컷이 어떤지가 제일 궁금했어요. 절대적인 사이즈를 보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원래 사용하던 모니터와 같은 창을 열어두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 그냥 모든 것들이 작아진 게 보이죠. 영상 편집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최종 영상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또 타임라인에 각종 효과들 막 올려야 되고 또 인스펙터 창도 한쪽에 열어놓고 봐야 되고 정말 한 번에 열어둬야 될 게 되게 많은데 24인치는 그런 면에서 작아도 너무 작겠다 싶은 생각이 당연히 있었거든요. 그런데 너무 제가 기대가 없었던 건지 실제로 24인치에서 편집을 해보고는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?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.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첫 번째, 해상도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. 24인치 모니터가 사이즈는 진짜 말도 못하게 작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던 32인치 모니터 해상도는 4K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작은 아이맥이 4.5K 해상도로 더 높아요. 그 덕분에 사이즈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해상도만큼은 좀 더 넓게 쓸 수 있게 됐어요. 그리고 이게 진짜 체감을 해보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. 두 번째, 제가 말했던 것처럼 파이널컷에서는 기본적으로 열어둬야 하는 그런 정보들, 창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막상 편집할 때 작은 화면 사이즈에 적응할 수 있는 요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전체 타임라인을 한 번에 보면서 리뷰를 또 하고 또 동시에 편집을 그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. 세부적인 타이밍과 효과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타임라인에서 작업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좀 크게, 정말 크게 확대를 해놓고 세밀하게 프레임별로, 구간별로 편집을 하게 돼요. 이럴 경우 정작 편집 도중에는 필요한 타임라인과 결과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화면의 비중을 좀 적당히 조절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24인치 모니터가 편집 작업을 하면서는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 아니었어요. 마지막은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데요. 작업할 때 제 눈과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요. 기존 모니터의 경우는 너무 가까이서 보게 되면 작은 텍스트의 경우 픽셀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눈이 좀 피로해져서 또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전체를 보게 되는데 아이맥 이거는 진짜 모니터 좋아요. 제가 프로 XDR을 안 써봐서 그런가? 이렇게 선명하고 깨끗한 모니터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꾸 모니터를 보다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또 가까이서 살펴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는 전체를 한눈에 들어오도록 작업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가까이서 시선을 옮겨가면서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만큼 이렇게 좀 자세히 보고 싶어질 만큼 아이맥 모니터 화질 뛰어납니다. 이런 세 가지 요소들 때문에 생각보다 제가 영상 편집을 하면서 불편하진 않았어요. 이거는 정말 써보지 않으면 사실 좀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예요. 화질이 너무 좋아요. 오히려 제가 아이맥에서 주로 사용하기 딱 좋겠다 생각했던 그런 기대했던 부분이 문서 작업이었거든요. 근데 문서 작업이 생각보다 원활하진 않았어요. 일단 제가 하는 문서 작업 대다수가 여러 가지 정보의 소스를 동시에 보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. 해외의 다양한 소스들을 확인하면서 메모를 해두고 관련된 정보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구글링도 검색도 동시에 하고 또 유튜브에서도 찾아보고 이런 용도로는 이 24인치라는 절대적인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. 글씨 사이즈 조절하는 게 좀 쉬워서 이렇게 좀 작게 해두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웹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보게 되면 절대적인 폭이 좀 좁아서 이 정보들을 보기 위해서는 또 불필요하게 많이 이 창, 저 창, 창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해야 되더라고요.
2분할 정도로 거의 모든 작업이 가능하다면 솔직히 불편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. 근데 저처럼 좀 정신없이 여러 개의 창들을 열어두고 또 거기에 음악 앱도 있고 또 항상 나스 백업도 해야 되고 이런 유저들에게는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파이널 컷도 그랬지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창 하나 시원하게 열어두고 돌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이번에 써보면서 아이맥에 음악 앱 딱 열어두고 그리고 이제 영상 효과 전체 화면으로 딱 틀어두면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. 아이맥은 역시 아무래도 로비나 막 리셉션 그런데 이렇게 플레이어로 쓰는 게 최고인 것 같긴 해요. 이제 일정도 확정됐는데 곧 있을 WWDC에서 과연 하드웨어 발표를 하게 될지 기대가 되고요. 그리고 제가 파이널 컷 충분히 할만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현재 플러그인 호환성 이슈도 좀 있고 또 M1 같은 경우는 맥북 시리즈에서도 충분히 성능을 내주고 있잖아요. 그래서 굳이 아이맥을 이 M1 아이맥까지 구입을 해야 하나 싶어요. 그래서 저는 추천하기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. 재밌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곧 소개가 될 텐데 새로운 소식 혹은 재밌는 액세서리 들고 돌아올게요. Bye guys!